안녕하세요. 김재한입니다. 존경받는 대통령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누굴까요? 아마도 미국 링컨 대통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링컨은 도덕적인 가치를 매우 중시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는 실행 가능성을 우선에 둔 현실주의 정치가였습니다. 이상적인 신념을 현실적인 전략으로 실현시킨 링컨의 전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링컨은 진화론적 인식을 가졌습니다. 일리노이에서 링컨과 동업한 변호사 윌리엄 헌던에 따르면 링컨은 전문 서적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유독 진화론 관련 서적만은 잘 읽었습니다. 한 번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철학에서 우연은 없고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 과거는 현재의 원인이고 현재는 미래의 원인이며 이것들 모두가 유한에서 무한으로 가는 끝없는 체인의 연결고리다. 링컨에게 진화란 이런 체인의 연결에서 나오는 변화였던 것입니다. 물론 링컨이 읽었다는 진화론 서적은 같은 날 태어난 찰스 다윈의 서적은 아니었습니다. 또 링컨의 진화론적 인식이 다윈의 진화론과 일치했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링컨이 주도한 노예해방선언, 남부전쟁 승리, 미국 연방 유지 등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사회 진화의 방향을 제대로 인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링컨이 구사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상대 안건을 서로 밀어주는 이른바 로그롤링을 통해 자신의 소수 의견을 통과시킨 전략입니다. 1837년 2월 28일 일리노이 주도 이전 표결에서 링컨의 선거구인 스프링필드는 1차 투표에서 20표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4차 투표에서 70표를 얻어 새로운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교통망 확충, 주립은행 등 표결 중인 여러 안건에서 나눠먹기식으로 서로를 밀어준 결과였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링컨이 다양한 이해관계의 집단을 하나로 묶어 다수로 만드는 정치력을 발휘했던 것이죠. 다음은 상대의 다수 의견을 의사정족수에 미달시켜 막으려 했던 전략입니다. 1840년 말 일리노이 주립은행은 교통망 확충 사업 때문에 재정 문제가 발생했고 주 법률이 주립은행의 상한 의무를 주의회 회기 기간에 한해 유예해주고 있었습니다. 일리노이 주의회 제1당인 민주당은 공화당 전신인 휘거당이 주도한 주립은행 지원을 중단시키기 위해 휴회를 의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휘거당은 휴회 의결을 저지시키려고 소속 의원들을 의사당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정족수는 채워지지 못했죠. 정기회기 이틀 전 원내대표 링컨을 비롯한 3인의 휘거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호명 투표를 제대로 진행하는지 감시하고 또 민주당이 좌절하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의사당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이 의사정족수에 포함되고 있음을 뒤늦게 깨닫고 잠긴 출입문을 대신해 창문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족수에 포함되어 휴회로 의결되고 말았죠. 이 사건은 민주당이 휘거당을 조롱할 때 자주 사용하는 소재가 되어 링컨에게 모멸감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링컨이 전략을 중시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제를 잘 설정해서 우세한 후보에게 승리한 사례입니다. 링컨은 1858년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의원직을 두고 민주당 소속 스티븐 더글러스와의 토론에서 영리하게도 더글러스를 덫에 빠뜨립니다. 둘은 2년 뒤인 186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죠. 링컨은 더글러스에게 미국 국민이 주 경계선을 넘어 노예제 폐지를 강요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냐 물었습니다. 만일 더글러스가 불가능하다고 대답하면
링컨 자신이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리노이주에서는 노예 자유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노예제 폐지 강요가 가능하다고 대답하면 더글러스는 노예제에 찬성하는 남부주들의 심기를 건드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더글러스는 주 경계선을 넘은 노예제 폐지 결정이 가능하다고 대답했고 덕분에 상원 의원으로 다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186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낙선되고 말았습니다. 링컨은 강력한 대통령 후보인 더글러스가 노예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남부주들에게 공표하게 만들어 남부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공천하게 했던 것입니다. 정치학자 윌리엄 라이크는 링컨의 1858년 토론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대를 꺾은 우아한 전략의 예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링컨의 노예 해방선은 또한 전략적이었습니다. 링컨은 일찍이 의원 시절 무조건적인 노예제 폐지가 노예를 실질적으로 해방시키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노예제의 적극적 폐지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1863년 1월 1일자로 천명된 노예 해방 선언도 당장 모든 노예를 해방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남부연합의 노예가 해방 대상이었고 그것도 점령한 북부 사령관이 실행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으로 바로 얻은 효과는 노예 해방이 아닌 군사 외교적 승리였습니다. 흑인의 이탈로 남부연합의 전력이 약화됐고 남부연합을 지원하려는 유럽 국가들은 참전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이렇듯 링컨은 사회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신념을 천명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가능한 전략을 모두 동원하는 현실주의자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링컨은 재판, 표결, 선거, 전쟁 등에서 냉혹한 승부사의 기질을 보여줬습니다. 독립하려는 상대를 놓아주지 않고 통합을 강제적으로 유지하려는 링컨의 모습은 반자유주의자로 얼핏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링컨의 행동은 자연과 인간의 선택을 인지하여 결과적으로 도덕을 실천하려는 전략적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지도자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면 비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이 전략적 차원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가치가 폄하되지 않듯이 우리 지도자가 전략적 태도를 보일 때도 달성하려는 목적을 따져봐야 합니다. 국가 지도자에게는 선한 의도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선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전략적 사고를 요구해야 합니다. 국가 지도자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미래를 내다보면서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이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무능한 지도자로 인해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